사람 하나 살리는데 얼마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15억입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숫자 하나가 공기처럼 퍼지며 주변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것 같았거든요. 48시간 안에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돈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조건이 있겠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지듯 탁자 위에 놓였어요. 눈길이 닿자마자 손끝이 떨렸죠. 그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리고 그의 모든 걸 가져오는 겁니다. 15억이라는 숫자. 누군가에겐 단순한 제안이었겠지만 지금 그녀에겐 심장을 조이는 거래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멀었고 죄라는 단어만 귓가에 맴돌았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경보음이 지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응급실로, 지금 당장. 의료진들이 침대를 밀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모습은 이미 죽음에 가까워 보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48시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간호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수술비 15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은의 통장에는 겨우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후 병원비로 모든 돈을 써버렸거든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새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새어머니. 아, 지은이구나.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되었니?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요. 15억이 필요해요. 48시간 내에. 15억?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할 수 없지. 그런 돈은 우리도 없어. 어머님, 제발이요. 잠깐. 혹시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정말요? 어떤 방법이에요? 내일 저녁 6시에 명신호텔 로비로 와. 누군가를 소개해 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명신호텔 로비. 지은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 씨죠?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지은이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송미선이라고 해요. 많죠? 송미선은 지은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15억이 필요한데 돈은 제가 내드릴 수 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겠죠? 송미선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무서웠어요. 똑똑하네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송미선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남자를 아나요? 사진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 있었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혹시 도연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박도연. 5년 전에 헤어진 당신의 첫사랑이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연과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시절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어요. 도연이가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모든 관계가 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송미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와 결혼하세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가져오세요. 뭐라고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봐요. 송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런 미친 소리를. 미친 소리라고요?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송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48시간 남았어요. 수술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는 죽어요. 선택하세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도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걸 왜 궁금해해요? 궁금하니까요. 송미선이 다시 웃었어요. 3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은 조금 특별한 상태예요. 특별한 상태라니? 직접 만나보면 알 거예요. 내일 성베드로 병원으로 가세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이 사고를 당했다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부요. 송미선의 대답에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청소부라고요? 도연이가? 그 똑똑했던 도연이가? 사고 후유증이에요. 지금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은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상태라니. 왜 하필 도연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송미선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대답하세요. 송미선이 일어섰어요. 싫다면 혼자서 15억을 구해보세요. 48시간 안에요. 송미선이 걸어가려고 했어요. 잠깐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할게요. 하겠어요. 송미선이 돌아서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걸 느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내일 아침 병원에서 만나요. 송미선이 사라진 후 지은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년 전 헤어질 때의 그 상처받은 표정이요. 이제 그를 다시 아프게 해야 하나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은 성베드로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보게 될 도연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3층 청소용품실에서 찾으시면 돼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지은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3층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돌아보니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환자들과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은의 숨이 멎었어요. 도연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예전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 대신 아이 같은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도연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도연이가 왔구나. 고맙다 얘야. 할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그 똑똑했던 도연이 맞나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도연이 지은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순수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이에요. 여기서 청소 일을 해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은의 목이 막혔어요. 도연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김지은이에요. 지은 씨, 예쁜 이름이네요.
혹시 병문안 오신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도연아, 일하는 시간이야. 송미선이었어요. 그녀가 도연의 어깨를 살짝 눌렀어요. 아, 네. 미선 이모. 도연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송미선을 이모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지은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미선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이 청소용품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놀랐죠? 송미선이 물었어요. 도연이가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사고 후유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정신 연령이 12살 정도예요. 송미선의 설명에 지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똑똑했던 도연이가 하지만 착하죠?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든 믿어요. 송미선의 목소리에 이상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쉬워요. 친구가 되면 돼요. 도연이는 친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송미선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단, 절대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도연이가 혼란스러워해요. 과거 이야기요? 대학 시절, 의사였던 시절. 그런 것들 말이에요. 송미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지은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도연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도연 씨, 지은이 부르자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은 씨, 다시 오셨네요. 기뻐요. 도연의 순수한 기쁨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꽃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꽃은 말을 안 해도 기분을 알 수 있어요. 이 꽃은 지금 행복해 보여요. 도연이 꽃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도연의 손동작이 너무나 전문적이었거든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요. 도연 씨, 혹시 병원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병원은 도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도연이 괴로워했어요. 도연아. 송미선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연을 부축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송미선이 도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도연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점점 사라졌어요. 미안해요, 지은 씨. 가끔 이래요. 도연이 미안한 듯 웃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 씨, 도연이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송미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송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연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송미선의 이상한 행동도요. 왜 송미선은 도연의 과거를 그렇게 숨기려고 할까요? 며칠 후 지은은 우연히 도연이 다른 환자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저씨, 이 약은 하루에 2번만 드세요.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도연이 정확한 의학 지식을 말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상처는 소독을 자주 해야 해요. 감염되면 위험하거든요. 도연의 말은 완전히 의사 수준이었어요. 지은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도연이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지은은 송미선과 마주쳤어요.
도연 씨가 의학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송미선의 표정이 순간 딱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환자들에게 조언하는 걸 보니까. 도연이는 청소부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송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도연이가 의존할 수 있어요. 지은은 송미선의 말에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알아내야 했어요. 도연을 위해서라도요. 오빠는 죽은 사람이에요. 서희의 말이 지은의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병원 카페에서 마주친 서희는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도연은 3년 전에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어요. 의료봉사 중 실종됐다가 시신도 못 찾았다고요. 서희가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어요. 지은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연의 사진과 함께 의료봉사 중 실종 기사가 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병원에 있는 도연 씨는 살아있는 유령이죠. 서희의 말에 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희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송미선이라는 여자가 언니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도요.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떻게 그걸? 오빠는 제 친오빠예요. 진짜 이름은 이도연이고요. 서희의 고백에 지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박도연은 가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3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모든 걸 숨겨야 했거든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서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송미선이 3년 전부터 오빠를 노리고 있었어요. 서희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도연과 한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30년 전 송미선이에요. 어릴 때 오빠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였죠.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 아버지가 실수로 그 아이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수술 중 의료사고였죠. 서희의 설명에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오빠가 의사가 되길 기다렸고 완벽한 때를 노렸죠.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고는 송미선이 계획한 거예요. 오빠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 씨가 살아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뇌에 손상을 입었죠. 서희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송미선은 오빠가 기억을 잃은 걸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어요. 지은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지금도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송미선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희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로요. 지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에 휘말렸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빠를 구해야 해요. 진실을 알려주고 기억을 되찾게 해야 해요. 서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어요.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송미선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금 병원으로 와. 도연이가 이상해. 지은과 서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복도가 술렁거렸어요. 의료진들이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청소부가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대답에 지은과 서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술실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지은이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 보였어요. 그는 수술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완벽했어요. 마치 경험 많은 의사처럼요. 저런,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오빠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어요. 서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10년간 쌓인 의술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 순간 송미선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안 돼.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송미선이 수술실로 뛰어가려고 했어요. 왜요? 환자를 살리고 있는데. 지은이 송미선을 막았어요. 닥쳐요. 당신이 뭘 안다고. 송미선이 지은을 밀쳐냈어요.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나왔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거든요. 환자는 괜찮습니다. 도연이 의료진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죠? 도연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도연의 목소리에 혼란이 담겼어요. 송미선이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아, 괜찮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아니에요. 도연이 송미선을 바라봤어요. 저는 의사였어요. 분명히 의사였어요. 도연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송미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송미선이 소리쳤어요. 당신은 청소부야. 그냥 청소부라고.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계속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도연이 진실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서희가 지은의 팔을 잡았어요. 시작됐어요. 오빠가 깨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도연이 기억을 되찾으면 자신의 정체도 들킬 텐데. 그래도 도연을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했어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송미선의 목소리가 병원 지하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의자에 묶인 채로 송미선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광기로 가득했거든요. 왜 저를 여기로? 당신도 내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송미선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의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5년 전 당신과 도연이 헤어지게 한 것도 저였어요. 송미선의 고백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요. 당신 새어머니에게 돈을 줬죠. 도연이와 헤어지라고 압력을 넣으라고요. 지은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5년 전 새어머니가 갑자기 도연이와의 관계를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짓을? 도연이를 혼자 만들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무너지기 쉽거든요. 송미선이 지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이용해서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거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도연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간단해요. 당신이 그를 배신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송미선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연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잔혹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만큼 아픈 건 없으니까요. 송미선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어요. 30년 전 도연이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송미선이 일어나서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낡은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요. 7살이었어요. 그냥 맹장염 수술이었는데 송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우 원장이 술에 취해서 수술했어요. 실수로 신경을 건드렸죠. 지은은 그 사진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됐어요. 뛸 수도 춤출 수도 없었죠. 송미선이 자신의 다리를 만졌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송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원장은 병원 명예를 위해 저희 가족을 침묵시켰어요. 돈으로요. 지은의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술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들어 죽었고요. 송미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가족이 모두 무너졌어요. 7살 아이 하나 때문에요. 지은은 송미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연이가 죄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도연이는 관계없잖아요. 관계없다고요? 송미선이 지은을 노려봤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송미선의 광기가 더욱 심해졌어요. 게다가 의사가 됐잖아요. 아버지와 똑같이요. 지은은 송미선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건 도연이 잘못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 집안은 모두 사라져야 해요. 송미선이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타격을 가할 거예요. 그때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은 씨, 도연이 지은에게 달려오려고 했어요. 움직이지 마요. 송미선이 칼을 꺼내 지은의 목에 댔어요. 도연이 멈춰섰어요. 미선 이모, 왜 이러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라고 불러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송미선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제게 했던 일을 기억해봐요. 저는 아버지가 한 일을 모르겠어요. 30년 전 7살 소녀를 평생 불구로 만든 일요. 송미선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게 설마 맞아요. 제가 그 아이였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건 사고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부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같으니까요. 송미선이 칼을 더 세게 눌렀어요. 지은이 아픔에 신음했어요. 그만해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지은 씨는 관계없잖아요. 관계없다고요? 이 여자는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송미선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말해봐요. 왜 도연이에게 접근했는지요. 지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지은 씨, 도연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15억 때문이었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이 사람이 15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건은 당신과 결혼해서 재산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도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지은이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 송미선이 비웃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사랑이라고요? 도연의 눈빛이 절망으로 변했어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아니에요. 도연 씨, 제 말을 들어봐요. 지은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송미선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끝이네요. 30년 복수가 완성됐어요. 그 순간 지은이 결심했어요. 도연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도연 씨,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당신을 구할게요. 지은의 눈빛에 확고한 의지가 담겼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저예요. 지은이 송미선을 향해 소리쳤어요. 순간 지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송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칼날이 지은의 목에서 살짝 떨어졌죠.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그럼 저를 죽이세요. 도연이 앞에서요. 지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그래야 도연이가 진짜 절망하잖아요. 송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은 씨, 뭘 하는 거예요? 도연이 절규했어요. 당신을 구하는 거예요. 지은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년 전의 기억이었어요. 의료봉사를 가던 길에 만난 사고. 그리고 그 순간 송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그때. 도연이 송미선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사고도 당신이 낸 거였군요. 송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잖아요. 약물이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3년 동안 저에게 기억 억제제를 먹였죠. 그래서 아이 같았던 거예요. 송미선이 뒤로 물러섰어요.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뇌 손상을 입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도연이 자신의 머리를 만졌어요.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고 있어요. 모든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지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7살 김미선. 맹장염 수술 중 의료사고. 신경 손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도연이 송미선의 과거를 말했어요.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모두 봤어요. 당신이 그 아이였군요. 송미선이 칼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의사가 된 후 아버지의 모든 기록을 검토했어요. 도연이 송미선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사과하기 위해서요. 송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에요. 3년 전 의료봉사도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도연의 고백에 송미선이 흔들렸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송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고통을 마주하기가 무서웠어요. 아버지 대신 사과하는 것도요. 송미선이 주저앉았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송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대신 사죄드려요.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서희가 그들을 데려온 거였어요. 오빠. 서희가 도연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도연이 서희를 안았어요. 경찰이 송미선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잠깐요. 도연이 경찰을 막았어요. 이분도 피해자예요. 치료가 필요해요. 송미선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렇게 착해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사예요. 도연이 송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송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송미선을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지은은 의자에 묶인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연이 지은에게 다가와서 밧줄을 풀어줬어요.
지은 씨, 미안해요. 지은이 먼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알아요. 도연이 지은의 말을 막았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도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3년 전에도 당신이 제 곁에 있었죠. 지은이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료봉사 갔을 때 만난 간호사. 그게 당신이었어요. 도연의 말에 지은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년 전 상간 마을에서 만난 의사.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던 그 의사가 도연이었어요. 그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여서.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도연이 지은을 안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진짜로요. 지은이 도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이어진 복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됐어요. 병원 정원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될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직접 할게요. 도연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은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당연하죠.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성베드로 병원 정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지은이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도연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 앞에는 작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환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서희까지요. 오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희가 눈물을 훔쳤어요. 결혼식을 마친 후 지은과 도연은 병원을 둘러봤어요.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송미선 사건 이후 병원에는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환자 인권보호센터가 생겼네요. 지은이 새로 생긴 팻말을 보며 말했어요. 네. 다시는 송미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모든 환자의 치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족들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송미선의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그만큼 의료계도 많이 변했거든요. 송미선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시작됐어요. 1년 동안 송미선의 모든 재산이 조사됐어요. 그리고 그녀가 피해를 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됐죠. 30년 동안 모은 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네요. 지은이 말했어요. 복수보다는 치유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도연 선생님, 한 할머니가 도연을 불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결혼 축하해요. 예쁜 신부 얻었네요. 할머니가 지은을 보며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수술 후 어떠세요? 도연이 할머니의 상태를 물었어요. 덕분에 아주 좋아요. 선생님이 직접 수술해 주셔서요. 할머니의 말에 지은이 놀랐어요. 도연이 언제 수술을 했는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송미선 씨의 첫 번째 피해자셨어요. 도연이 지은에게 설명했어요. 10년 전에 수술 중 실수로 다치셨는데 송미선 씨가 은폐했던 거예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술해 드린 거예요. 무료로요.
도연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선생님은 천사예요. 정말 착한 의사예요.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남편 만났네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지은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송미선 사건 직후부터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지은은 도연의 선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도와주셨어요? 50명 정도요. 모두 송미선 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도연의 대답에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50명이나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도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함께 해주세요. 지은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물론이죠. 두 사람이 병원 정원으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1년 전에 심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약속했죠. 도연이 나무를 가리켰어요. 진실을 찾겠다고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이런 결말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다행이에요. 도연이 나무에 물을 주었어요. 이 나무처럼 우리 사랑도 계속 자랄 거예요. 지은이 도연의 옆에 서서 함께 나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도연이 지은의 어머니를 물었어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당신 덕분에요. 지은의 목소리에 감사가 담겼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봉사활동도 하세요. 봉사활동이요? 네. 다른 환자 가족들을 상담해 주세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도 대단하시네요. 그때 서희가 다가왔어요. 오빠 언니, 뭐 하고 있어요? 나무 보고 있었어. 도연이 서희를 바라봤어요. 간호학과는 어때? 재밌어요. 오빠처럼 좋은 의료진이 되고 싶어요. 서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언니처럼 따뜻한 마음도 갖고 싶고요. 지은이 서희를 안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일 하자. 네. 서희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나무 아래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시간에는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해요. 도연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지은이 도연을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나무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정원에 핀 약속이 이루어졌네요. 도연이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의 약속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그들 뒤로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원에 핀 약속? 그것은 사랑의 승리였어요.